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춘복 강사입니다.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번 강의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 상지 모두의 중심이 되는 코어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면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허리와 골반부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통증이 있는 클라이언트 분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 방사통, 골반성 요통, 서해부 통증 같은 증상을 어떻게 검사하고 제어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순서로 구성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했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테크닉도 여러 가지고요. 설명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루해 하시거나 뭐 좀 힘드시면 쉬어가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강의 주제가 요추와 골반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요통, 허리 통증인데요. 제 생각엔 누구나 경험해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요통은 뭐 80%라고 하는 자료도 있고 90%라고 하는 자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첫 2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히 사라져요. 그럼 된 거지 왜 공부를 해야 하나?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허리는 조금씩 갉아먹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서서 걷게 되면서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됐죠. 멀리 볼 수 있고 손은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강의 주제인 목과 등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능 때문에 허리와 등의 근육 구성체계에 차이가 생겨요. 많은 이득을 가지게 되었지만 직립보행으로 인간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인 요통이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열매를 따고 하는 등의 활동들은 큰 가동 범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의 상체는 가동 범위가 큰 대신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힘을 전달하거나 몸을 고정하는 역할은 몸통과 하체가 담당하게 되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는 부하랑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몸무게든 뭐 무거운 가방을 들었든 우리 몸에 가해지는 무게가 부하를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면 터지고 찢기고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견디는 능력을 늘려주고 회복시켜주면 터지고 찢기고 늘어났던 조직들이 원상태나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돌아가니까요. 사족 보행을 할 때는 4개의 고정점을 사용을 했죠. 2개의 고정점을 사용하는 건 부하를 분산하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자세도 수직으로 부하를 받는 모양이 돼버리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물고기 같은 척추 모양을 가지고 계신 거 아세요?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경추의 앞쪽 망고, 전만, 로도시스가 생기고 몸을 일으키면서 요추의 전만, 요추의 로도시스가 생기죠. 뒤로 튀어나온 초기의 커브는 후만, 카이포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포시스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경추의 로도시스가 생기고 요추의 로도시스까지 가지게 되죠. 이렇게 형성된 커브를 자연적인 굴곡, 내추럴 커브로 보게 되죠. 재활하는 도중에는요. 이 정상적인 커브는 스프링처럼 부하를 잘 퍼뜨리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커브가 줄어들거나 뭐 플랫백 같이요. 너무 커지는 과전만 등이 발생을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다시 몸통과 하체의 역할로 돌아가 보면 몸통은 허리뼈로, 하체는 골반과 청골, 그 아래 모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추의 전만 구조는 부하를 나누기는 좋지만 허리뼈에서 등뼈로, 허리뼈에서 청골로 넘어가는 지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하를 받게 돼요. 잠깐 허리뼈를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허리뼈의 관절면입니다. 척추는 일반 관절이랑은 달라요. 일반 윤활 관절들은 관절이 위치하는 곳에 대부분 움직임의 축, 에시스가 있기 때문에 관절에 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척추의 관절은 여기이고 움직임의 축은 이곳, 디스크에 있습니다. 축은 여기 있지만 움직임은 또 관절면을 따라가요. 척추뼈들은 오목하고 볼록하고 이런 구조들이 아니라 면과 면이 닿아 있는 평면 관절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밀리듯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등뼈랑 허리뼈 관절면을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등뼈는 수가 많아서 하부는 요추와 상부는 경추와 닮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등뼈와 허리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등뼈 관절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생겼고 허리뼈의 관절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본 거죠. 자, 여기서 움직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탈선해서 움직이는 건 안 돼요.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위아래로는 조금씩밖에 못 가는 대신 양옆으로는 많이 움직일 수 있겠어. 회전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요추, 허리뼈는 이렇게 박수치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옆으로 기울이려고 해도 막히고 회전을 하려고 해도 막히죠. 모든 허리뼈가 이 구조로 되어 있으면 부하가 집중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허리뼈와 천추가 만나는 지점은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특별히 관절면이 등뼈처럼 앞을 보고 있어요. 부하가 자꾸 몰려서 이 지지부가 무너지면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는 전방전이증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허리뼈는 회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회전을 억지로 하려고 할 때 축을 이루고 있던 추간판,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죠. 이 척추뼈와 추간판은 유리연골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이어져 있는데 압력이 가해지면 이 유리연골이 깨지게 돼요. 연골은 재생 능력이 느리기 때문에 웬만큼 조심하지 않으면 회복되기 전에 또 다칩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는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붙어 있을 부분이 약해지니까 추간판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되죠. 디스크 구조를 다시 보면 위아래는 유리연골로 접착이 되어 있고 물풍선처럼 질긴 구조 안쪽에 액체가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불안정하게 흔들리다 고무같이 질긴 표면이 변형이 되거나 찢어지면서 그 안에 물과 같은 비슷한 속칠핵이라는 물질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디스크가 터졌다, 뭐 추간판이 탈출되었다, 안쪽의 충격으로 망가졌다 등등 해서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내장증 등의 용어로 부르게 되죠. 그럼 튀어나온 건 나온 건데 그렇다고 왜 허리가 아프게 되는 걸까요?